이제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자, 요것도 실기에서 우리 좀 중요하네요. 금액 입력하는 거. 요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금액을 입력을 할 때 있죠. 금액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공급가액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돼요. 공급가액. 시험에는 공급대가라는 것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물건을 10,000원에 팔고요.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해서 11,000원을 받아낸 거예요. 했죠? 그럼 이 1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급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외우시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걸 공급가액이라 부르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암기사항. 알죠? 암기. 자,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공급가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공급대가를 던져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남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공급가액에 우리 10%가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1.1을 하면 공급대가가 돼요. 이거 되시겠죠? 10,000원에 1.1 하면 11,000원 될걸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공급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공급대가를 던져주는 겁니다.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1.1을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 1.1인 거예요. 했죠? 그래서 시험에서 공급대가를 던져주면 나누기 1.1 해서 금액으로 돌려서 넣으셔야 됩니다. 요거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고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좀 이따 뒤에서 하고, 일단 요거 좀 중요하네, 많이 중요하네요. 요거 하고 바로 실기하자, 라고 실기. 유인물도 나눠드릴 거고. 자, 여기 꼭 외우셔야 돼요. 매입세 불공제하고 면세가 예외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꼭. 반드시. 알죠? 그래서 지금 하는 5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매입세 불공제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라고 안 배우셨으면 매입세 부담한 거 공제 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셨죠? 특히 이렇게 뭔가 되게 긴 놈 있죠? 요거 짧은 놈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긴 놈들을 주의하세요. 긴 놈들. 자, 보시죠. 일단 짧은 거부터 먼저 설명. 자, 내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매입세액을 부담하면 안 빼줍니다. 우리 세법은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비용 인정 안 해줘요. 알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부가가치세 부담했다 라고 하면 그 사업과 관련 없잖아, 안 빼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상식죠?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거 할게요. 아래 거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암기. 자, 내가 거래처하고 접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한 거예요. 매입세액을요. 알죠? 그럼 접대는 업무와 관련은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미안하지만 다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암기? 아셨죠? 암기. 네. 자, 그 다음 이건 했죠? 우리 아까 면세사업은 우리가 면세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부담하지만 과세사업이 안 쓰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이 3가지는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여기 긴 문장 냅니다. 요 긴 놈, 이 2놈. 여기 있는 뭔지는 몰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얘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암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소형 승용차가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자, 일단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여러분들 왜 매입색 불공제냐면, 자, 내가 회사 차를 타고요. 출장 갔대요.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출장은 업무와 관련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데이트하러 회사차 타고 다녔대요.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건 절대 관련이 없어요. 그걸 세무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출장 가는 용도인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 용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업무와 관련이 있게 회사차를 쓰는지 업무와 관련이 없이 회사차를 쓰는지를 세무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어떤 취지냐면 부가 같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게. 미안하다. 매입세 불공제다. 알죠? 그래서 비영업용은 말 그대로 영업에 쓰지 않는 건데 얘는 애매하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비영업용이다라는 건 영업용은 공제된다라는 얘기죠. 영업용. 그죠? 딱 보시면 얘네들은 공제가 될 만한 애들이에요. 여기 자동차 판매업,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임대업, 렌터카 회사. 렌터카는 여러분들 부가세 내야 되거든. 리스는 안 내지만.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업은 그 뭐지? K캅? 아시죠? K캅 경찰차 같이 생겨가지고 네 그 침입자가 발생했으면 맨날 성대모사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많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또 욕먹고 맞죠? 몰래 이렇게 하다가 안 열리는 거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침입자가 발생해서 당황해가지고 맞죠? 그럼 출동하시잖아요. 차 타고 그럼 딱 보시면 업무에 써요, 안 써요? 차를. 이 업종은 거의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딱 봐도 자동차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 이분들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이 업종들은 영업용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계 1급은 제조기업 낸다라고 했죠. 그럼 제조기업은 이 업종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알죠? 시험에는 근데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업무용이라고 장난치는 업무용. 업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하시는 거야. 왜 혹하시냐? 업무에 쓰는데? 아니라니까요. 제조업은 세무서가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비영업용을 만족하는 거예요. 업무용이라고 나와도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소형 승용차예요. 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인승하고 CC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럼 소형 승용차의 요건이 뭐냐? 자, 외우시는 거예요. 일단 소형이니까 8인승 이하여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소형 승용차의 정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나가리가 되면 소형 승용차가 아닌 걸로 봐요. 그럼 그때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엔드지 오버 요건 아니에요, 절대. 아셨죠? 이거 가지고 장난 안 칠 것 같죠? 나중에 문제 보시면 장난 무지하게 썼어요. 인승하고 CC 가지고. 그래서 꼭 외우실게요. 아셨죠? 그래서 8인승을 넘거나 배기량이 1000cc가 안 되고 1000cc 이하거나 그리고 승용차이기 때문에 화물차 트럭은 당연히 돼요. 지게차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물차나 트럭이나 우리 1000cc 이하인 게 뭐 레이나 모닝 같은 거 있죠? 얘는 영업에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약간 속된 표현으로 가오가 안 산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일단 여러분들 뭐냐면 BMW나 아니면 그랜저나 이런 것들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갈 수도 있지. 즉 업무와 무관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차 비하발언 아닙니다. 절대. 실제 사실이에요. 화물차 트럭 가지고 여러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남자친구가 자 화물차가 데이트 타. 이렇게. 아 진짜라니까요. 그 다음에 레이하고 모닝. 알죠? 누가 봐도 그 영업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좀 드립 치는 게 아니라 진짠데?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외워주실 거, 요거. 뭐냐면, 자, 우리 시험에 인승하고 CC를 주면 소형 승용차를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뜬금없이 인승하고 CC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선 개별 소비세법 과세 대상 승용차 이렇게 주면 얘는 무조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정의가 개별 소비세법 들어가는 자동차거든요. 아셨죠? 또는 한 가지 또 뭐냐면 가끔씩 시험에 인승 또는 CC 중 하나를 빼먹어요. 그러니까 5인승 했는데 CC가 없어. 또는 2000cc라고 하는데 인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나머지 요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만족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100이랑 2500cc라고 주면 8인승 이하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오케이? 둘 다 주면 둘을 다 판단하시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주면 어느 하나는 소형 승용차 요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암묵적인 합의 아셨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최근에 출제가 되는 예약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이거는 한번 말로 떼어볼게요. 우리 아까 토지의 매입은 면세다라고 했죠? 토지의 매입이 면세. 토지의 처분이 면세다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토지를 매입할 때도 면세로 사요. 그럼 토지를 매입할 때 면세는 매입세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토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는 매입세 불공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공제는 매입세 부담한 걸 안 빼주겠다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준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매입세 부담해요, 안 해요? 해요. 공인중개사 사자잖아, 사자. 맞죠? 매입세 부담하는데 계정과목 뭐로 잡죠? 토지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 분한테 수수료 준 거. 저기 여러분들 우리 좀 회계 배웠. 내가 이게 제일 무서워해, 여러분들. 맞죠? 회계를 좀 너무 오래전에 했죠. 그 오래전은 5일 전. 토지잖아, 토지. 맞죠? 그럼 이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형식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지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보다 한 거잖아요. 맞죠? 또는 또 사례. 자,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입한 거예요. 근데 건물을 바로 철거해버렸네? 요 사례 기억나시죠? 그럼 이건 당초에 다 뭐만 사용할 목적? 그것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서 건물 같이 취득한 거, 건물 철거 비용 다 토지 얹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 철거 비용은 매입세 부담해요. 철거업체는 여러분 인적능력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 철거업체는 철거 지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알죠? 그럼 철거업체한테 매입세 줘요? 근데 그 매입세액은 토지라는 계정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이죠. 건물 철거하면서 준 거지만 계정 과목은 토지로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회계에서 배웠던 토지라는 계정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라 불러요. 요거는 몇 번 풀어보셔야 감이 잡혀요. 알죠?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좀 별도 띄워 놓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